어느 날 문득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인데 이마 한가운데 어딘가에서 아주 은은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 빛이라기보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 뒤편에서 바람 한 줄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듯한 미세한 감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고요한 어둠 너머에서 작은 깜빡임이 반짝이는 듯한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이 덜 깼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혹시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몸과 마음 깊은 곳에서 깨어남이 시작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신비한 지식입니다. 바쁘고 빠른 세상 속에서 잊혀가는 몸의 언어와 마음의 기척을 다시 불러내는 곳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몸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잊힌 신호들을 다시 꺼내어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안쪽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첫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정말 숨으로 내면의 빛이 열린다는 게 가능한가요? 혹은 아무리 해도 이마 사이가 밝아지는 느낌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초월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숨이 자연스러운 길을 찾아갈 때 몸의 아래에서 위로 이어지는 미묘한 흐름이 생기고 그 흐름이 머리까지 닿을 때 인식의 밝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것을 동양의 전통에서는 상단전의 눈이라 부르기도 하고 서양의 철학에서는 직관의 자리라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에서는 그것을 내부 감각 네트워크의 각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실상은 하나입니다. 마음과 몸이 다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길은 언제나 하단전, 즉 아랫배에서 시작됩니다. 세상 모든 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리듯 사람의 기운도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위로 오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머리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머리가 무겁다, 생각이 자꾸 흐려진다, 눈앞이 뿌옇다 같은 표현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부담들이 사실은 머리 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의 막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숨이 머리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랫문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움직임은 아랫배에 작은 틈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이 틈은 억지로 배를 내밀어 만든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서 힘을 빼야만 합니다. 누워있을 때 혹은 의자에 편안히 기대어 있을 때 날숨을 약간 더 길게 내쉬며 배가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을 허락해보는 것.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주 미세하게 배 깊은 곳이 말랑해지며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던 힘이 조금씩 풀리는 순간이 옵니다. 마치 오래 굳어있던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듯한, 아마 느껴보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감각이지요. 그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두 번째 변화가 찾아옵니다. 숨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느낌. 이전에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먼저 반응하고 어깨가 들썩이며 목과 턱에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단전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숨은 더 이상 위에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아래로 끌려 내려갑니다. 이것은 절대 기술로 만들어지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몸이 준비되면 숨은 반드시 아래로 가고, 몸이 준비되지 않으면 억지로 내려보내려 할수록 숨은 더 위로 도망갑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숨을 아래로 보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져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숨은 강제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숨은 본래의 길을 찾을 때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서두르지 않고 이제 내려가도 괜찮다는 허용의 순간이 생기면 숨은 저절로 아래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숨이 아래로 머무는 순간 그곳에서 아주 은은한 따뜻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운이 자리를 잡는 첫 신호입니다. 이 온기는
난로처럼 확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새벽 창가에 살짝 들어오는 햇살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고 소란스럽지 않은 온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온기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이 아주 작게 달라집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생각이 덜 산만해지고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운이 아래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하단전이 부드러워지고 숨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조용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기운이 위로 움직이기 위한 길을 만드는 과정이지요. 이 길이 열리기 시작할 때 가슴 너머에서 새로운 문이 열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잊고 있던 내면의 창문이 아주 천천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을 열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다음 순간부터 숨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랫배의 부드러움과 숨의 하강이 이루어지면 몸은 다음 문을 스스로 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마 사이에서 비처럼 느껴지는 감각이 왜 찾아오는지 그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단전의 문이 열리고 숨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면 몸은 그때부터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로 올라가는 숨을 떠올리면 들이쉬는 숨을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 기운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가 비워져야 합니다.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긴 여정을 준비하듯 기운 또한 아래에서 충분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머무름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몸은 다음 문을 조용히 열 준비를 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미 몸은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가슴입니다. 가슴은 많은 감정과 기억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숨이 하단전으로 안정적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가슴 부근에서 답답함이나 묵직함을 자주 느끼는데 이것은 단순한 체력 문제나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라 기운이 아래로 흐르지 못한 채 위쪽에만 몰리기 때문입니다. 숨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동안 위로 쌓여있던 긴장도 서서히 내려가고 그 결과 가슴 부근이 아주 조금 열리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매우 미묘합니다. 심장이 가벼워지는 느낌, 숨이 더 깊이 들어오더라도 불편하지 않은 느낌, 혹은 가슴 안쪽에서 바람이 스치는 듯한 감각.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아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위문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대개 요즘 숨이 편해졌어요 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훨씬 더 깊은 움직임이 숨어 있습니다. 가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기운은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흐를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이 길이 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기운을 끌어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운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위로 보내야지, 이마 쪽으로 끌어올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운은 즉시 멈추고 맙니다. 기운은 결코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은 오로지 길이 열릴 때만 스스로 올라갑니다. 이 원리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길이 열려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고 길이 열려 있으면 자연히 흐릅니다. 가슴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목과 쇄골 주변에서 아주 희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 주변은 쉽게 굳어지고 목 뒤쪽은 자주 차갑고 뻣뻣해집니다. 하지만 기운이 하단전에서 안정적으로 머물기 시작하면 이 굳어있던 길에도 미묘한 움직임이 생깁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 사이로 아주 얇은 바람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동안 막혀있던 흐름이 조용히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목 뒤가 조금 따뜻해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숨길이 넓어진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 갑자기 크게 열리거나 환하게 밝아지는 듯한 감각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운의 세계는 늘 미세하고 섬세하며 그 섬세함이 깊어질수록 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목 부근에서 작은 온기나 넓어짐을 느끼는 것은 기운이 머리 쪽으로 올라갈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상단전의 문이 비로소 미세하게 열린 듯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이마 사이가 조금 넓어지는 듯한 느낌, 마치 안쪽에서 공기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 혹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아주 깊은 정적. 이 정적이야말로 상단전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첫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아무 느낌이 없지? 라고 걱정하지만 사실 아무 느낌이 없을 때가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단전의 깨어남은 빛이 번쩍이며 열리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자라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변화도 있습니다. 숨이 깊어지면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뇌 전체가 안정 모드로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전전두엽과 감정센터가 조화롭게 반응합니다. 쉽게 말해 머리가 맑아지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생각이 덜 복잡해져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신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기운이 머리까지 움직여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목에서 머리로 이어지는 흐름이 조금씩 안정되면 상단전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릴 준비를 합니다. 이 준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전체가 조용히 반응합니다. 저절로 등이 펴지고 호흡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아주 잔잔해지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이 평온함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몸 안에서 하나의 흐름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마 사이에서 아주 미세한 넓어짐, 밝아짐 또는 가벼운 떨림 같은 감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단전의 문이 열리는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너무 과장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초능력의 시작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의 리듬을 되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모든 변화는 단지 그 여정의 중간 단계일 뿐입니다. 하단전의 부드러움, 가슴의 열림, 목의 온기, 이마의 미세한 밝음, 이것들은 모두 숨이 스스로 길을 찾으며 만들어내는 움직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음, 숨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는 진짜 창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상단전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지금,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순간부터 숨은 드디어 이마 뒤쪽, 뇌의 중심 깊은 곳으로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많은 전통이 이 부분을 영적인 시야의 자리라고 불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목과 머리 사이의 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의 변화는 더욱 조용하고 더욱 미묘하며 더욱 깊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도달하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무것도 없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운이 상단전 근처에 이르면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마치 넓고 고요한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마음이 잔잔해지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크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함 속에서 한 겹 한 겹 피어나는 빛과 같습니다. 가만히 숨을 들이쉬면 목 뒤에서 어딘가 부드럽게 열리는 듯한 공간이 느껴지고 천천히 내쉴 때에는 이마 깊은 곳에서 아주 약한 파동이 퍼져나오는 듯한 감각이 생깁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아닙니다. 다만 감지되는 듯한 미묘한 움직임이 있을 뿐이지요. 이것이 바로 상단전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숨은 더 이상 몸을 움직이게 하는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숨은 마치 하나의 길잡이처럼 당신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숨을 따라가면 내면의 얇은 막이 천천히 걷히고 마음속 어둑한 공간이 밝아지는 듯한 느낌. 그것이 바로 고대에서 말한 영적인 시야의 시작입니다. 이 시야는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볼 수 있게 되는 마음의 공간을 말합니다. 상단전이 열리기 시작할 때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변화는 생각의 간격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쉼없이 서로 밀치며 올라왔다면 이제는 하나의 생각과 다음 생각 사이에 숨을 고를 수 있는 빈틈이 생깁니다. 이 빈틈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상단전이 열리며 생기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외부의 정보에 끌려가는 삶에서 내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지요. 때때로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이마 깊은 곳에서 일정한 따스함 또는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 감각은 일반적인 체온 변화와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마치 몸에서 가장 조용한 곳에 작은 촛불이 켜진 듯한 감각, 혹은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안쪽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 어떤 이는 그것을 은은한 빛이 퍼지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이런 감각을 느껴야만 상단전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감각이 없더라도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흐름이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단전은 억지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하단전과 중단전이 먼저 길을 열어주어야 비로소 상단전이 조용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기다림 속의 믿음입니다. 몸은 늘 가장 필요한 방향으로 스스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것뿐이지요. 이때 숨은 머리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공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이 그 영역을 부드럽게 적시는 것입니다. 숨이 스며드는 순간 사람은 가끔 뇌가 밝아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이런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데, 깊고 느린 호흡은 뇌의 감각 조절 네트워크를 안정시키고 전전두엽의 활동을 정돈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투명함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때때로 이 단계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오래도록 짐처럼 들고 있던 생각들이 갑자기 가벼워지거나 특정 감정이 더는 예전처럼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마치 마음 한가운데 달라붙어 있던 무거운 그림자가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의 무게는 더 크게 다가오는데, 상단전이 열리면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비우려 하지 않아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한 가지 독특한 변화는 사물의 결을 더 선명하게 보는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경이 또렷해졌어요. 혹은 일상의 작은 소리들이 더 깨끗하게 들려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눈이나 귀의 능력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필요한 소음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시야가 열리는 과정입니다. 상단전이 반응하는 시점부터 사람은 직관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늘 머릿속에서 수십 번을 계산하고 갈팡질팡했다면, 이제는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맞다라는 감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감각은 논리보다 빠르고 감정보다 부드럽습니다. 세상 수많은 전통에서 이 능력을 영적인 시야라고 불러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절정에 이르면 이마 깊은 곳이 마치 하나의 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따뜻하고 조용한 방, 이 방에 숨이 스며들어 머무는 순간 사람은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나 이완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치 오랫동안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느낌. 마음이 제자리를 찾고 생각이 흩어지지 않고 몸과 마음이 하나의 중심에서 다시 만나는 느낌. 이때부터 상단전은 단순히 열려있다는 느낌을 넘어 안쪽에서 밝아진다는 감각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내 안에서 작은 등불이 켜졌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순간, 숨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넘어서 인생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숨은 다음 단계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상단전의 빛이 조용히 켜진 지금, 숨은 다시 하단전으로 내려가 전체 흐름을 하나로 잇는 마지막 여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 흐름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몸과 마음, 그리고 내면의 시야가 완성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단전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 깊은 곳에서 비처럼 번지던 감각이 차츰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숨은 다시 아래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하강하던 숨이 상승하고 상승하던 기운이 다시 하강하는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단전호흡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에 가깝습니다. 기운이 단전에서 상단전까지 길을 열었으면 이제는 그 길 위를 숨이 자연스럽게 오가며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상단전의 빛이 불처럼 번쩍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등불처럼 잔잔히 켜져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고요해집니다. 빛이 강렬하면 눈이 아프지만 은은하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것처럼 내면의 빛도 그렇습니다. 상단전이 처음 열릴 때에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함이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된 내적 평온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빛을 보며 놀라는 단계를 지나 그 빛과 함께 살아가는 단계에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숨이 상단전 깊은 곳에서 머무르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전에는 느낄 수 없던 감각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는 머리와 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독특한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생각은 생각대로, 감정은 감정대로 흩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머리에서 떠오른 생각이 곧바로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 올라오는 안정감이 곧바로 머리의 혼란을 가라앉혀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전 수행자들이 말하던 심즉기심맥, 기즉심, 희비심이라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곧 기운이고 기운이 곧 마음이라는 뜻이지요. 숨이 상단전에서 다시 하단전으로 스며들며 내려올 때 머릿속의 복잡함이 마치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의 무거움이 서서히 풀리며 배 아래쪽에서 은근한 온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온기는 불처럼 뜨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봄날 새벽 햇살처럼 잔잔하고 오래도록 유지되는 온기입니다. 이 온기가 있을 때 사람은 이유 없이 편안해지고 이유 없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드는 안정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온기가 충분히 자리 잡으면 몸 전체가 하나의 연결된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걷는 동안 허리에서부터 머리까지 하나의 선이 이어지는 듯하고 앉아 있을 때에도 등이 저절로 펴지며 숨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자세를 교정하려 하지 않아도 몸의 중심이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험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자연스러움은 더욱 귀해집니다. 힘을 들이지 않아도 몸이 편안해지는 경험은 몸의 깊은 곳에서 균형이 회복될 때만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의 변화도 더욱 분명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한번 일렁여도 금세 잔잔해지고 예전처럼 분노나 불안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상단전의 빛이 안정되고 하단전의 온기가 유지되며 몸과 마음이 서로를 지탱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상태에서는 지나치게 생각이 많아지지 않고 불필요한 걱정이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게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아마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입니다. 이것은 초원 능력이나 신비한 시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고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표정 뒤에 숨은 감정을 읽어내고 상황의 흐름을 빠르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상단전이 열리고 안정되었을 때 생기는 영적 시야의 본질입니다. 이 시야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야를 세상의 패턴이 보인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이 감각이 회복되는 경우는 무척 많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고 삶의 본질이 또렷해지기 때문에 이 감각은 더 강하게 되살아나곤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의 호흡이 하나의 빛의 길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랫배에서 시작된 따스한 흐름이 가슴을 지나 머리까지 이어지고 다시 머리에서 아랫배로 내려오며 완전한 원을 그리는 듯한 감각. 이 원이 유지되면 몸은 깊은 안정 속에서 하나가 되고 마음은 조용한 확신 속에서 흔들림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이 만들어내는 우주의 리듬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경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단단한 리듬이지요. 마지막으로 상단전의 빛이 완전히 자리를 잡는 순간, 당신은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큰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더 친절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숨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몸의 회복과 마음의 평온을 넘어 인생을 바라보는 원근법이 바뀌는 경험. 이제 숨을 잠시 고르고 아랫배 위에 손을 올려보세요. 따뜻함이 느껴지나요? 혹은 미묘한 떨림이라도 있나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이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고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연습 중 느낀 변화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나눔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신비한 지식을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이 길을 더 넓고 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만큼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숨이 밝아지면 인생도 밝아집니다. 당신의 상단전이 늘 잔잔한 빛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